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산의 문양입니다. 오늘도 이순신 난중일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순신에 대해서 좀 재밌게, 좀 흥미진진하게 소설적인 같은 기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그러면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해전, 굵직한 이런 해전들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이순신이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의 특징은 그 전쟁 중에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일기를, 난중일기를 썼는데, 원래 제목은 난중일기가 아니고, 임진일기, 정유일기 이렇게 썼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일기, 2021년도에 일기 이렇게 쓰는 그런 책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책이 이제 모양이 일기책이 좀 달라요. 다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왜 썼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 일기를 왜 쓰십니까?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기록을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면 자꾸 메모리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영향이 딸려요. 그래서 기록을 딱딱 해놓으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과거를 참조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일기를 써가지고 후대에다가 유명세를 타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서체가 워낙 난필이라 가지고 이걸 해독하는데 힘들었어요. 이걸 후세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으면 정자로 잘 썼을 텐데 워낙 난필로 써놨기 때문에 초수제로 썼기 때문에 해독이 불가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가 몰라고 쓴 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난중일기의 그 내용이 특징이 아주 간결체로 쓰고 있고 사실 위주로 쓰고 있고 감정을 많이 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기를 쓰다 보면은 사실 오늘 학교 가서 시험을 봤더니만 70점이다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오늘 가더니만 기분이 나빠가 누구하고 해서 기분이 상했다 기분이 좋았다 이 감정적 얘기를 일기에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일기 쓰실 때 감정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렬체 위주로 잘 쓰고 있다. 일기의 표면을 보여주겠다. 이런 일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정치적 얘기는 상당히 상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얘기라든가 임금을 비방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흠집이 돼갖고 또 사화에 걸려가지고 중문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적 가치가 있다. 혹은 문학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난중일기가 참 너무나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중일기가 참 이게 있기 때문에 참 이순신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중일기를 제가 보면은 난중일기 책이 있는데 보시면 완역본이 있는데 노성석 씨가 쓴 책인데 암호 같아요. 나무 일기를 본다는 건 꼭 암호 같아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보고 난 뒤에 너무 재미없어요. 첫 번째 왜 재미없냐? 사람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병사 직함들을 육군 대장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름으로 써놨기 때문에 병마 병마 무슨 사 도제잘사 샀고 군 편대 이름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기가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난수표를 해독하는 기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중일기가 국보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이순신을 연구하는데 난중일기. 원래는 난중일기가 아니죠. 임진일기 이렇게 하는 건데, 개사일기, 가보일기 쓰는 게 있고, 난중일기하고 서간첩, 진짜 이순신이 쓰는 편지 내용, 장초, 임진장초, 그렇게 조정에다 바치는 장계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다 수집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추리소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가 추리소설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했는 말 중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쓴 글 같아요.
장부 출세, 용적 효사 입충, 불용적 경야 조기, 대장부로 태어나가 나라가 써주면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밭이 나가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한 4, 5세 때좀 진 글 같아요. 야, 이게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인생관을 대변하는 거예요. 장부로 태어나서 세상에 쓰니까 어떻게. 죽음으로써, 노랑에서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쓰지 않으면 그냥 밭 깔고 산다. 야,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순신. 이런 사람이다. 나이 불과 한 25세 정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유교 사상이 많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교 사상이. 그런 건데, 그래서 난중일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처음 들어가 보면, 이제 난중일기를 보고, 원문을 보고 뭐 다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보면, 이제 임진년 1일날 보면은, 1일날, 임진왜란이 일어난 첫 해, 임진왜란이 4월 13일날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1월 1일날 올 4월 달에 전쟁이 날 것이다 예상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만큼 그 예지력이 있었다는 거지. 원래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쟁을 기록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일기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읽었었는데, 1일날 말금, 새벽 9 여필과 조카봉, 아들 해가 와서 얘기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암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9 여필. 여필은 또 누구냐? 조카봉은 누구냐? 아들 해가 왔다. 아들 또 몇 명이야? 궁금하잖아요. 야, 이러니까 이제 추리 소설이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물 다 나와요, 벌써. 어머니가 중요하거든요. 9 여필도 중요하고, 조카봉도 중요하고, 맏아들 해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병사가 와서, 이경신이 와서 선물을 주고 왔다. 둘째 날 말금. 날씨 안 됐어요. 써야 돼요. 우리 손자 연구부에 도천지장법 배웠죠. 도천지장법. 그 전쟁의 그 명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날씨, 도천, 맑음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제삿날. 난율을 보면 제삿날이 굉장히 많아요. 제삿날은 공문을 안 봅니다. 둘째 날 동원에 나가 별망공하고 공문을 보냈다. 그 다음에 동원 가니까 제성당인가 모르겠어요. 제성당. 한산도 제성당인가 모르겠어요. 나 공문을 보았다. 왔다. 눈가비가 번갈아 내렸다. 또 조카봉이 나와요. 조카봉이. 이 봉이 보면은 이순신 옆에서 완전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카봉이 아산으로 갔다. 이 말은 어머니한테 갔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암호 해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인첨사가 돌았다. 종일 가랑비가 내렸다. 요거 선생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원이가 석수 같아요. 석수. 돌쟁이. 우리만 돌쟁이. 석공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실제 인물이 나온다는 게 기록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생원이. 제가 그 삼국지를 보면서 놀랐는 게, 그게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국지를 한 사람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 이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봉서가 와서 선생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돌에 구멍을 뚫었다. 큰 돌이 있는데 구멍을 뚫었는데, 아마 그 구멍에다가 밧줄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배를 뭐 이렇게 뭐 깔아앉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데 쓸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해자가 그렇게 물구덩이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구덩비가 내렸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망골레가 있는데, 음력 1일하고 15일 날은 망골레 궁을 보면서 절을 하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랬길래 15일 날 망골레를 합니다. 그래서 망골레라는 건 아마 제 생각에 그 객사 앞에 그 동원에 그 장판 피놓고, 멍석 피놓고, 상 피놓고, 술 한잔 놓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같아요. 망골레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망골레를 잘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군관과 생리들의 병선을 후지 않아 곤장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군관과 생리들이 배를, 전투선을 수리하지 않아 권장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순신이 어땠냐 하면은 화살이 100개 같으면요. 세알리 보면은 화살이 100개가 아니에요. 60개, 70개. 그 중에 화살이 부러진 게 다 하고, 활도 뭐 줄이 없는 게 더 많고. 이렇게 군기들을 수리를 안 했어요. 다른 장군들은. 근데 이순신은 딱 가서 전투선을 정리 안 하면 호되게 야단치고 권장을 치는 거예요. 딱 미리 유비무한 딱 하는 거예요.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직이 이런 것이 회개하기 짝이 없다. 그랬더니 군사가 병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회개하기 짝이 없다. 이거 보고 이순신은 항상 전투태세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 CEO 여러분들 공장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되는지 위험한 거 되는지 둘러보셔야 됩니다. 뭐 전기 전자 하시는 분들도 화재가 오히려 더 많이 나요. 화학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전기 전선 누전대가 불나거든요. 이렇게 밤에 나와서 전선줄 막 호든 막 엉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EO는 이순신 CEO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부하들이 잘못하면 권장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석수 돌쟁이가 채석 가는데 이웃집 개 피해를 끼쳐서 권장을 쳤다는데 개를 잡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선생원이, 이 사람이. 역사에 남네. 옆집 개를 잡아먹었어요. 옆집 개를 잡아먹었어요, 선생원이. 나중에 재밌죠. 옆집 개를 개수리해서 개수리, 닭수리 안 하고. 이 선생원, 이 아저씨 참 재밌는 아저씨죠. 그래도 선생하고 친한가 봐. 또 선생하고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 때 보면은 광양현감 의영담이 와서 인사했다는데, 의영담이라는 사람이 이거 현감이라고 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길을, 백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 남해 다도해잖아요. 배에 바닷길이 있는 줄 알고 막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막 송사래처럼 오글오글 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바닷길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뭐 꼬물락꼬물락 하니까 바닷길을 갖다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의영담을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의영담을. 항상 앞에 나갈 때 의영담을 앞세워서 야,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랬냐면 이순신 연구하다가 의영담이 무슨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선생우는 돌 파는 석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제삿날이 있어요. 제삿날. 이순신 제삿날. 그러니까 이순신은 만걸 해야죠. 제사 지내지. 제사가 많아요.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배홍님이 나오는데, 배홍님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등장인물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냐면은, 이해를 하려고, 난중일기에서 어디 나오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했는데, 또 이제 유린을 되니까 새벽에 망걸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이 참 재밌어요. 망걸레를 했는데, 안개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 겠다. 선창으로 나가 쌀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죠. 때마침, 바닥 수장에 피라미 떼가 몰려들어서 거물을 쳐가지고 2천 몇 마리를 잡았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랬더니 눈에 선하다는 그 선창에 피라미 떼들이 고기 새끼들이 막 모였으니까 거물을 쳐가 잡은 거예요. 소주 한잔 했겠죠.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대로 전선 위에 앉아 우이몽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술 마셨나. 그랬더니 피라미 잡아가 초장에 찍어가 한잔 하셨겠죠. 딱 봉공치를 했다는 거예요. 봉공치를. 한편의 서정시입니다. 그 이제 선창에 가가지고 이제 배수리 한다고 널빤지 붙이고 있는데 보니까 피라미드가 모글모글한 게 그것을 이제 망쳐가지고 피라미드 건져갖고 봉김에 술 한잔 딱 하니까 그때 말이지 음력 2월이니까 뭐 벚꽃이 폈는지 모르겠는데 벚꽃 폈을 수도 있어요. 음력 2월이니까. 매화가 폈겠죠. 봉공치가 하니까 너무 좋았다니까. 장관이었다는 거지. 이런 걸 보면 이순신이 상당히 문학집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중일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난중일기를 쭉 그냥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 나기 전이니까 좀 속도가 느려요. 한 장 전쟁 중에는 일기도 막 빠져요, 중간에. 뭐 밤에 와서 뭐 며칠이나 빠지, 하루도 안 빠졌다 하지만 빠진 날도 많아요. 어느 날짜가 막 적어놓고 이런 날도 많아요. 지금 전쟁 전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중일기를 볼 건데, 난중일기를 다 보고 나니까 참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이게 실감난다. 선생을 하는 사람이 이웃집 개를 잡아먹었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하여튼 이런 게 난중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CEO는 참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중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암호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순신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순신은 선조 때 사람이에요. 선조 때.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14대 임금이에요. 14대 임금. 그때 나온 이순신이 살아는 거예요. 선조 때. 그래가 우리나라 조선이 27대, 마지막 영친왕까지, 영친왕 다음에는 이제 일본 놈들이 피를 일본 놈하고 섞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 놈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영국 왕실도 남아있고, 저거 천하도 남아있는데, 한국에는 피를 잘라놔버렸어요. 일본 놈하고 피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조 때 사람이다. 그럼 선조의 사람이 어떤가?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조가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오리지널 정통 게 아니고, 중간에 몇째 아들, 이렇게 첩에서 나온 몇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선조를 할 때, 우리가 역사가들이 임진왜란을 하면 선조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조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선조가 그렇게 또 가오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좀 띨빵했지. 가오를 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항복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순신을 갖다가 죽여본다든가, 그런 일이 안 하고, 소위, 쪼잔한 사람이에요. 징징 울고, 의학고, 도망가자 하고, 벌벌 떠는 이런 선조지, 이 사람이 광해군이나 이런 것처럼 폭군을 하고 이러진, 연산군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선조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선조가. 좀 사람이 호탕하고, 대부분만 사람이 아니고, 좀 쪼잔한 사람이라는 거지, 질투심 많고, 질투심 많은 사람이 나쁜 짓 해야 많이 하겠어요. 그 밑에 윤두수라든지, 징비록지 유성유라든지,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기라성 같은 신하들 보면 나쁜 선조, 나쁜 것들은 다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선조는 안 죽였어요. 자기 혼자 좀 질질 짜고 도망가자 하고 있겠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대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신한테 옥에 가둬가지고 좀 나쁜 짓 좀 했지만은 그렇게 결정타는 안 했다. 단 전쟁 준비를 안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전쟁 준비를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때 이제 율곡 이 선생이 신만장명설이라는 걸 믿건 말건 간에 하여튼 국가가 군대가 강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건국이 1392년에서 임진왜란이 1592년에 딱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큰 전쟁이 없어가지고 군인들이 해야 할 때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 큰 전쟁이 난다 해서 전쟁 준비를 하자 하는 게 이제 율곡 선생인데, 순녀가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임진왜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일본에서는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세월이에요. 태평세월이니까 뭐냐? 쓸데없이 집안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집안 싸움. 무슨 사화, 사화 같은 거 많아요, 보면. 얼사사화, 무슨 사화, 집안 싸움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선조 이 시대에 또 기라성 같은 또 우리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극복한 건 이순신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많았다. 기라성 같은 유학자가 많았다. 제가 조사해 보면 이때 서경덕, 이현적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해제 이현적 이 시대 사람이고,
또 이항, 조식, 남명조식 선생. 이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태계 이왕, 기대성 또 유명하잖아요. 성혼, 이의, 유성룡 등등 해서 기라성 같은 앞뒤에서 유교의 학자들이 있은 거예요. 그 맨날 사화나 일삼고 이랬지만은 나라를 잘 지켰으면 전쟁 안 일어날 텐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이순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순신이다. 근데 점점 이제 전운은 들어오는 거죠. 일본에서 점점 이제 전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있죠. 선조는. 일본에서는 점점 공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은 그걸 알고 1일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 이순신이 더 어떤 사람이냐? 이순신은 인간 이순신을 이해하려면 이순신이 살았던 시대, 또 이순신의 혈통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이순신은 덕수이신가? 그렇죠. 저 이돈수 시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순신의 아버지가 이증이고 이증의 아버지가 이백록이에요. 이순신 밑에 이회, 이열, 이매 쪽에 있는 이순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또 알잖아요. 아버지면 또 아버지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이백록 이 사람이 과거를 급제했단 말이에요. 과거를 급제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평탄치가 않았는가 봐요. 이백록 이 사람이 10대 이백록 이 사람이 뭐 사화에 걸려갖고 뭐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 사화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 이백록이가 하여튼 조정에서 핍박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죽을 고비를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정희가 아이고 뭐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막 조정에 군신 장관 안 해. 나는 뭐 시골 가서 살래. 이래가지고 이정희 시골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백록 아버지가 그래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거 벼슬, 정명품 이렇게 해가 했더니만 말이지, 사회에 걸려가고 아버지가 감옥 쏘가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 아들이 보니까 이 관리를 할 게 안 된다. 얘가 시골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이정희, 이 양반이, 이순신 아버지,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백수건달이에요, 백수건달이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종육품, 종업품일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정희 사람이 말년에 백수건달이에요, 백수건달. 그래,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역적 가문으로 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상한 게, 이백록 이 양반이 관직에 갔고, 이정희 관직에 갔으니까, 두 양반이 관직에 있을 때 무슨 사화가 일어나가 두 양반이 동시에 날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말 타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문과에 몇 번 시험을 칩니다, 이순신이.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지고, 나중에 안 돼서 문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순신이. 그래, 문과에 떨어진 이유가, 이때 아버지 역적 사건에 의해서 문과에 안 됐을 그런 합당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고, 이순신 이제 부인이 이제 상제방 씨라고 있는데, 아들, 이순신 밑에, 이회, 이열, 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하고 면하고 자주 나와요. 나중에 이게 첫 장에 나오잖아요. 맏아들 해가 왔다는 거 아니야. 맏아들 해가 왔다. 그러고 이제 그 형이 이 요신이가 있고 조카들이 있는데 희신하고 요신이 일찍 죽어요. 죽어갖고 이순신이 조카들을 다 데리고 다녀요. 조카들을. 그래갖고 이완이라든가 여기 이봉, 이해라는 조카들이 이순신을 막 굉장히 도와요. 이순신은 제가 보기에 가족 경영을 했어요. 해를 데리고, 면을 데리고, 이완을 데리고, 이봉을 데리고. 이순신은 가족 경영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첫 장에 나와요. 아우 여필과 조카 봉이 왔다 돼 있잖아요. 조카 봉이 왔다. 그 암호풀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런 이순신인데, 그래서 조카들은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순신이 죽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완이라고 조카라고 생각이 돼요. 이봉인 이완이 모르겠는데, 그 조카가 이순신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덕수이 씨, 이순신 가계도로 인터넷에 뒤져왔는데, 이게 없어요. 이봉과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난중기 첫 장에 봉이 딱 하는데, 야, 이 가계도에 없나? 이래 보니까,
뭐 이상하다 싶어 찾아보니까 이봉이 이효신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가계도에는 이 희신의 그 조카들만 적어놓고 이효신에 대해서 안 적어놨어요. 난중기에 나오는, 첫 장에 나오는 이봉인데, 이효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이 참 완벽하지가 않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 완벽하지가 않다 해서 좀 놀라기도 하고, 뭐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하는데, 난중기를 보니까 이봉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중기의 기록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카 봉과, 조카 왕과, 그리고 이순신 아들 해와, 면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참고로 아시고. 방씨 이야기가, 부인 방씨가, 마지막에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정경 부인으로 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되는데, 방씨가 좀 몸이 아팠지만 굉장히 영민한 부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때, 이정하고 같이 살 때, 시아버지 모시고 살 때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정기가 막 활을 막 쏘고 해야 하는데 활이 떨어졌어요. 그래가 막 도둑들이 막 들어오니까 정리방 씨가 그때 나이가 12살, 13살 이랬대요. 그런데 빗자루를 갖다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확 던지면서 아버지 화살 가져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도둑들이 다 도망갔대요. 방 씨가 그래서 영특가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데, 이순신은 방 씨를 좀 사랑하지까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 씨 상당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방 씨가 많이 아팠으니까 방 씨는 많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 씨도 이순신에 대해서 뭐 바가지를 많이 안 끌면 사람이에요. 주로 아산에 주로 많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순신에 대해서 좀 가계도를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은 이순신 형제를 보면은 희신, 요신, 수신 이렇게 내가지고 우신. 야, 이름을 보니까 이름을 보면 느끼는 점이 없어요. 그 이름을 보면은 이름을 보면 이름의 비밀이 이제 나오는데 중국 고대사의 사망오제의 태호복희의 희신 그리고 복희의 희신 요순우탕 이렇게 요순시대 공자 요순시대 이렇게 희신, 요신, 순신, 우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이정이라는 이 양반이 자기 아들 이름을 희신, 요신, 순신, 우신이라고 지었으니까 이 이정이라는 사람은 유교 사정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이 복희의 신하, 요임금의 신하, 순임금의 신하, 그래 이순신, 우임금의 신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거면 사망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사망에 대해서 태호복희라는데 처음에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염제신농, 뭐 황제헌은 이렇게 사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태호복희에 대해서는 썰이 많은데 태호복희는 뭐 썰을 이야기하면은 그때 대홍수가 있을 때 대홍수가 있어가지고 뭐 조롱박 속에서 뭐 들어있다가 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주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지구상에 큰 대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방주 그런 대홍수가 있었다. 그걸 갖다가 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물난리가 있었는데 복희가 살아남아가지고 했는 일이 뭐냐? 글자를 만들면서 거북이 등을 가지고 점을 쳤다. 이런 게 나와요. 점을 치면서 주역을 했다는 거예요. 주역을 했다. 그래서 복희가 주역을 했다는 거예요. 주역은 두 나라의 역인데 그때부터 점괘는 복희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점괘의 태극 사상이 나오고 태극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극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그 원조는 태호복희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염조신농은 이 사람은 불을 잘 썼다는 거예요. 불을 잘 쓰는 사람인데 물을 잘 쓰는 사람이 우임금일 거예요. 그렇게 물을 다스리는 임금,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임금 복희, 불을 다스리는 임금 신농, 물을 다스리는 황황을 다스리는 임금 우임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처음에 이제 글자를 만들고 점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다스리면서 뭐 도자기도 굽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농경사에 들어오면서 이제 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치호천왕인데 치호천왕이 이제 염제와 탕록대전에서 싸웠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 장례도 나오고 하는 건데 탕록대전에 나오는 치호천왕이 염제 신농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신농과 치호가 싸웠다 이런 얘기가 탕록전투인데 뭐
얘기를 들으면 그 강바닥에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 치우천왕의 상징이 도깨비예요, 도깨비. 그 우리나라 붉은 악마의 상징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옛날 고택이나 절에 가면 기와장 끝에 있는 게 그 도깨비 상이 치우천왕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치우천왕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는 거고 신농과 치우는 같은 동이족이다. 그 우리나라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희도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보는 건데 중국 분들이 다 적을 거라는 거예요.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중국 애들이 저거 사망오제 이렇게 다 저거 임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임금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역사가들이 다툴 문제고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우리는 그건 이렇게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주 삽진연진된 대홍소시 때부터 우리 역사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가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제거든요. 과거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이순신은 이렇게 유교 사상을 투철히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논어를 증명한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은 논어를 현실에서 완벽히 증명한 사람, 장군으로서 증명한 사람,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조가 이제 있는데, 선조가 14대 아닌데,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고, 좀 찌질이 임금, 용감하지 못한 임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의 만력제가 중국에 있어요. 만력제 이 양반은, 어릴 때, 엄친아요. 저거 스승이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막 청년결배가 공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공부시키고, 막 이라고 했는데, 얘가 만력제가 임금이 돼 나서 딱 보니까, 저거 스승이 부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만력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본 거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유교 사상을 가르치면서 청년결백하고 그렇게 고상 다 떠는 사람이 뒤로는 재물을 다 쌓아놓고 부정부패하고 매간매직하고 해갖고 이 만력제 스승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주겠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가 만력제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그렇게 존경하던 스승이 부패하기 짝이 없었으니까 자기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해놓고는 자기 임금대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기 스승이 완전 개파이다는 얘기지. 그래 말했지 이 세상에 인간 믿을 하나도 없다 이래갖고 멘붕이 와갖고 술을 품앗이 하겠다는 거야. 이 소술로 제 감에. 그래갖고 궁리들하고 놀고 인생이 이런 일 해갖고 맨날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이야 말력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양반은 이 괴물, 이거는 성씨도 없어요, 성씨도. 그래서 정말로 시골 안악내에서 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장군 밑에 가서 신발지기 하다가 그 장군이 겨울철에 나오는데 신발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이따가 그 장군이 신으니까 따뜻해서 그래 성년 시켜줬는데, 이 도요토미 이 친구가 또 이게 출세학원 뛰어나가지고 말이지. 장군 넷째 딸하고 이걸 또 꼬셔가지고 장군 넷째 딸하고 결혼하고 이때부터 얘가 뭐라 합니까? 사무라이인가? 그것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출세역이 항상 열등감이 찌드는 사람. 이 사람도 열등감이 찌드는 사람. 저 사람은 또 황당한 사람. 이 황당한 세 명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황당한 세 명이. 야, 이 사람은 과대망상증, 히틀러 비슷한 사람. 저거는 술꾼. 이게 찌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약간 찌질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쳐들어오게 되는 얘기인데, 요대금에서 또 살짝 세면은, 이 도요토미 초상을 보면은, 일본 초상화는 전부 다 삐딱해요. 삐딱하고,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일본의 본성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상화들은 보면요, 다 정면을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표현해가지고요, 당뇨가 걸려가 얼굴이 노라면요, 노란색을 칠해요. 그러고 검은 점도 칠해요. 그래갖고 그 임금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초상화를 보면은 요즘 의사들이 그 임금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은 초상화를 보면 허풍으로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국민식 다 나타나요. 인마들은 아시꾸레 본심을 모르게 그리는 사람. 한국은 너무 정밀하게 그린 사람. 중국은 황당하게 그린 사람.
초상화 연구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뭐 다른 초상화 비교 학자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삼국의 정세를 알아야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런 걸 알게 돼요. 하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그 병부상서 석승인과 홍순은 신유경 뭐 이여송 뭐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권율 뭐 이순신 김응서 뭐 몽균 뭐 등장인물 많고 여기는 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서 고니시가 또 뭐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을 갖다가 처음에 취미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뭐 중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뭐 이순신 공부 좀 하러 더 가르쳤더니 선조는 또 누구야? 선조는 또 왜 그랬어? 이러다 보니까 또 조선사 하다가 세계사를 다 알아야 돼요. 이야, 이래가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사람 이름도 많지, 또 지명 이름도 많지, 또 뭐 군 직책 이름도 많지 이래가지고 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야, 그래, 얘가 공부는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뭐 그래 뭐 이해를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하여튼 이 삼국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순신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가면서 계속 할 텐데,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거는 신유경. 이 사람이 말하는 간자입니다. 간자. 만력제의 그 편지를 위조한 사람. 위조해가지고 정유제라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중간첩 김응서. 일본의 이중간첩 요시라. 이 첩보전이 대단합니다. 요시라와 고니시 작품이 이순신의 백의종군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매를배잘 쳐들어갈게. 요시라가 전해주면 요시라는 또 김응선한테 전해주고, 김응선 건조한테 전해주고, 건조는 선조한테 가고, 이래 돼가지고 이순신을 잡아가줘요. 이렇게 시발점은 요시라하고 고니시가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16기 첩보전에서 16기라는 친구. 저 친구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재밌어요. 추리도 재밌어요. 김응선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정보에 또 촉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촉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고니씨는 원래 장사꾼이니까 정보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건율하고 고니씨하고는 또 웃기는 사이예요. 뭐 학도 선물하고 뭐 선물하고 내일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 손 안 들고 다음날 또 싸우고 뭐 이래요. 전쟁이라는 게 뭐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서로 왕래하는 게 아니고, 요시라 이 사람은 또 조선복을 입고 한국의 선조가 또 무슨 임명을 해가지고 또 간직이 또 올라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16기에도 간직도 없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정보전을 잘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또 쓰는 얘기인데, 계속 하겠지만 오늘 하는 얘기는 난중일기. 난중일기를 해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어땠는가, 그 상황이 어땠는가 보면, 그러고 나서 이 난중일기를 보면은 참 난중일기 편안하잖아요. 뭐 주위 얘기를 한 것도 안 하니까. 이순신 자기 주위 일들만 쓰고 있으니까 참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는 볼 수가 없지만은, 이게 난중일기입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를 저는 영상을 정유 일기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구조를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지만은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